오늘 민주당에선 또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정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뒤 주가가 급락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책위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대행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증시가 연일 호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코스피 5천 시대의 동력으로 삼아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 가까이 떨어진 3,119.41로 마감했고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물리는 기준을 윤석열 정부가 종목당 50억 원 이상 완화했던 걸 정상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오늘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들처럼 말하지만 선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 환원으로 윤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도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 내 공방은 국회 심의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반발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주식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이 되는데 국회 반대 국민청원은 9만 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발표 중 논란이 된 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종목당 10억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개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인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도 4%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대 의견은 국회 국민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양도세 하향 반대안에 사흘 만에 9만 명이 넘는 서명 인원이 몰렸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하루 만에 채워 곧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도 받게 됐습니다. 여당 내부의 혼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발 물러서자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찬반 논쟁은 더 가열됐습니다. 이후 이소영 의원은 주식 10억 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변화된 세상과 질서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야 한다며 진 의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역시 새 지도부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를 향해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개미 투자자와의 전쟁 선포냐며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그저께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불붙는 증시, 활기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동시에 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에서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천 시대 동력을 삼고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일단 관세 협상하면 한 곱이 넘겼으니까 민생 회복에 더 힘쓰겠다.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 발언의 내용보다는 그 발언의 타이밍에 고개가 좀 갸우뚱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코스피가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발언했던 게 오늘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인데 네. 바로 이 시간에 코스피는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자, 장이 열리고 1시간 정도 지난 오전 10시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그래프로 확인이 되죠. 네. 바로 이 구간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0포인트 이상 3%포인트 이상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 지금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었다, 불장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바로 그 시각에 현 정부 들어 역대 최고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네.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머쓱한 상황이 됐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보도해드렸지만 이게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분석과 달리 바로 오늘 그 회의 자리에서도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좀 더 현실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앞으로 많은 험난한 과제가 있을 것이 글로벌 교역 질서에서 커다란 전환이 예고되고 그런 우려가 오늘 주가가 100포인트 떨어지고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같은 회의에서 나온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같은 회의였고요. 네. 또 앞서서 보도를 보셨지만 이런 글로벌 요인 말고도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더 걷는 이런 세제 개편 방향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분석도 지금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5천 시대를 외치고 있는데 당의 정책 방향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 정책 타이밍이 안타깝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회의에서요. 김병기 원내대표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현주 최고위원이 대표적입니다. 네. 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자,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신중할 것을 계속 주문했지만 어떤 조정 없이 발표돼 버렸다. 그 직후부터 주가가 폭락했다. 자, 대통령이 지금 이가 흔들리면서까지 그 어려운 관세 협상을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그 효과가 묻혀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최대 규모의 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이번에 세제 개편 당정 협의를 주도한 원내 지도부를 향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SNS에 오후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 걸 알고 있고 앞으로 이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